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신 기자가 나도 개몽이 되었다. 한국의 법치주의를 우려한다라는 글을 뉴데일리에 보내왔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초기에 계엄의 비판적인 글도 많이 쓰고 좌파라고 하는 김병주, 문정인, 송영길 인터뷰도 해보고 또 탄핵에 찬성하는 우파인 조갑재, 정규재 인터뷰도 해봤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이분이 이제 제판 포워드의 서울특파원인 요시다 켄지 기자인데요. 21년 전부터 한국 관련 뉴스를 영어로 보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죠. 미국 일리엄 앤 메리드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요. 또 디플로맷, 에시아 타임스 이런 데다가 기고를 하고 또 신소 또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일본 주간지, 월간지에도 기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분이랍니다. 이분이 지금 뉴데일리에다가 지금 글을 보내온 겁니다. 그걸 뉴데일리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필자는 그날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잠시 깨어보니 편집장으로부터 긴급 취재 요청 이메일이 와 있었다. 편집장은 한국의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에 매우 긴박한 어조로 혹시 북한이 신고한 것이냐는 메일을 보냈었다. 필자는 즉시 언론사의 속보와 외신 기사를 확인하고 아는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취해보았다. 상황을 대략 파악해보니 편집장이 왜 그토록 급박했는지 이해가 됐다. 이 대통령은 계엄 선포문에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며 다소 격앙된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다. 사실 필자는 12.3 계엄령에 대해 초기에는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이번 사태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고 우연 위법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될 문제라고 본다.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단 다른 정책 수단을 모두 고갈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을 투입한 것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오판이라고 생각을 했고 12월 7일자 영문 칼럼에서도 이 계엄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었다. 그런 흐름에서 필자는 사태 발생 이후 줄곧 계엄령에 비판적인 정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또 계엄령에 비판적인 지식인들을 인터뷰해왔다. 예컨대 처음 만난 인물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으며 이후 김병주 의원, 문정인 교수, 정규재 대표, 조갑재 선생, 크루타 가츠히로 기자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인터뷰를 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계엄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도 그런 편에 서 있었다. 그러던 와중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이 전격 미달로 폐기되고 공수처를 비롯한 여타 수사단계에 의한 내란죄 혐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때부터 야당의 독주와 수사기관 간의 영역 다툼 등 다소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기자로서 중립적인 입지를 유지하며 한국의 사법부 제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믿고 기사와 인터뷰를 실어 나갔다. 한국의 사법부를 믿어보려고 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로부터 약 보름 뒤인 30일 공수처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튿날 9시를 조금 넘은 시점에 영장을 발부했다. 자, 새해 전날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새해가 되기 딱 전날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법치주의 붕괴를 보다 애초에 수사 및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면서 영장 판사 쇼핑까지 해가며 난동을 부린 것에도 모자라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 제도를 걸기는커녕 형사소송법까지 위반하면서 이에 동조한 영장 판사를 보고 한국 법치주의 붕괴가 시작됐음을 절감했다. 공수처와 서부지방법원을 보면서 한국 법치주의가 붕괴되는구나. 안타깝게도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이후 서부지법의 두 판사가 2차 체포영장과 체포영장 신청을 각각 허락했고 1월 26일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서부지법의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거라 믿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조차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을 묵살해버렸다. 그러다 지난 1월 19일 법원의 법제 파괴적인 행위에 분노한 일부 시민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필자는 지난해에 영문 매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때와 같이 유혈 사태나 폭력적인 분쟁이 없기를 바란다는 칼럼을 실은 바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혼란이 가중되는 전국 속에서 서부지법 습격이라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현재 관련자 63명 기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비폭력적인 시위와 언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날 그 일을 벌인 사람들의 격분과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그들 눈앞에서 법치가 무너지는 현상을 목도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행동을 한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위법한지 또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 법원의 몫이겠지만 적어도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왜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심정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이 63명은 국민을 대표해 불의와 맞서 싸운 것이다. 현재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금한 공수처 그리고 그 불법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편승한 검찰과 법원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에게 전장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었다. 오동훈 공수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의 판사들은 애초에 전면전을 벌일 각오로 이 판에 뛰어든 것 아닌가? 밥 먹듯 대통령 탄핵하는 나라. 필자는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며칠 뒤 한국의 한 보수 지식인과 저녁을 함께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필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한국은 왜 대통령을 탄핵을 밥 먹듯 하는가? 돌아온 답변은 놀라웠다. 그런데 한국처럼 대통령 탄핵이 쉬운 나라가 어디 있나?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게 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이 짧은 헌정사 역사 속에서 국회는 이미 3명이 대통령을 탄핵했고 이 중 1명은 파면까지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00번 양보해서 국회 탄핵은 정치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적어도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리를 진행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행태를 보면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본인들의 자체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못 지키는 법관들, 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타인의 행위가 우연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어느 정편 평론가는 공정하지 못할 거면 최소한 공정한 척이라도 하라고 했다. 그런데 대체 얼마나 편파적인 판결을 예고하고 있기에 공정한 연기조차 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고작 8명의 법관이 민족으로 선출된 윤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다면 과연 누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겠는가. 중립 지키겠지만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과 협력한 홍장원과 각중구를 중심으로 내란 프레임이 형성되었고 이를 계기로 탄핵 공작이 시작됐을 것이라 추정했다. 필자 또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더 일찍이 이 공작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자신이 한심을 따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반격의 서막이 분명히 열렸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스스로 불의와 불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30 세대를 비롯한 보수 지층이 더욱 결속하고 있고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5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12.3 계엄령 사태를 겪으며 스스로 계몽되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필자 역시 그중 한 사람이다. 기자로서 앞으로도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겠지만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한국의 법치주의 붕괴를 방관하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와 여타 사법기관들은 명심하길 바란다. 당신들의 헌법 질서를 무시한 일련의 법치 파괴적 행위는 한국의 우방국인 일본에서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음을 말이다. 일본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야. 일본도 당신들이 법치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지금 주시하고 있음을 알라. 야, 헌법재판소 말이죠. 일본 외신 기자가 보기에도 개판이다 이거. 이건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많은 곳에 알려야 됩니다.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